자, 교과서 174쪽을 보면요. 거기 제목이 뭐 있죠? 매체로 보는 세상이라고 나와 있잖아. 매체로 보는 세상인데, 자, 보세요. 일단 이 매체로 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매체가 뭐냐? 그리고 본다는 게 무엇이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요. 매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전통적인 매체 있죠? 미디어라고 하는 게 다 매체에 속해요.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매체는 첫 번째는 텔레비전, 뉴스. 두 번째는 라디오도 매체고요. 세 번째는요. 신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문은 종이신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문은 다 종이신문이에요. 종이신문의 개념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체하고 내가 생각하는 매체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 요새는 뭔가 새로운 게 많이 생겼잖아. 그 대표적인 건 뭐죠? 그거는 바로 인터넷이에요. 근데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방식이지 이거 자체가 매체는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인터넷, 우리나라로 치면 포털, 아니면 이게 인터넷 상에서 있는 뉴스, 기존의 신문사라거나 텔레비전사라거나 뭐 MBC, SBS, JTBC 이런 거, 인터넷 위에 있는 뉴스,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뭐가 있죠? 유튜브도 일종의 매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새는 폭발적이진 않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충분히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팟캐스트도 분명히 매체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혼자 블로그를 올릴 수도 있잖아. 그것도 충분히 매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 개념에서의 매체하고 지금 개념의 매체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우리 EBS 단기특강 독서에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은 이게 융합해서 공부도 가능할 거야. 이런 게 매체인데, 니네가 생각하는 매체는 여기까지일 거고요. 조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아, 그치. 원래는 신문이 다 종이죠. 다 종이지 뭐. 근데 요새는 인터넷 신문도 우리가 신문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똑같은 신문사,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뭘 얘기해 볼까요? 한국일보 얘기해 볼까요? 한국일보가 종이신문이랑 사이트에 있는 한국일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똑같은 기사이지만 되게 달라요. 그게 그 매체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있는데 이쪽 거랑 이쪽 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는 그런 보고서를 쓰는 학생들도 은근히 많다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도 있고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종이로 내는 것들은 이쪽이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리고 물론 이거를 니네가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이쪽이랑 어느 게 더 자극적일 것 같아요? 제목이라거나 내용이라거나 어느 게 더 자극적이고 어느 게 더 책임감이 부족할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여기로 사이트를 개설을 지금 한 상태잖아. 확실히 이쪽입니다. 왜냐? 클릭 있죠? 클릭은 광고랑 직결된다고. 그래서 똑같은 뉴스이지만 여기는 꼭 제목을 붙여요. 여기는 제목이 별로 안 붙을 수도 있잖아. 이쪽에 붙는 제목은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그냥 뻔한 얘기밖에 없거든. 클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아무래도 똑같은 기사이지만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덜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종이로 돼 있는 거, 확실하게 확정된 뉴스도 찍어서 확정이 된 건 편집이 다 끝난 거잖아. 수정이 안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할 수 있지만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 때까지 신중을 기하는 반면 이쪽은 좀 그런 게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이야기할 때 어떤 논거를 끌고 온다 하면 이쪽 논거는 아무래도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복제하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상하게 퍼뜨릴 수도 있는 게 이쪽이에요. 사실은 이쪽 매체의 특징은
장점도 되게 많아요.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 있읍시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게 매체야. 자료 없으니까 한번 지울게요. 이런 걸로 보는데 세상을 본다고 하죠. 세상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간이 충분해. 잘 봐봐. 이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사진이야. 사진입니다. 사진.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니네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고 칠게요.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게 맞죠? 웃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사실은 이쪽에 어떠한 사람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걸 수도 있지. 그래서 너 지금 웃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죠. 너 지금 웃지 않으면 내가 너 지금 찌를 거야. 웃어.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에서는 이것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찍어서 보여준다면 웃고 있네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또 어떤 사진은 이것만 찍게 되면 이것만 찍어서 내가 니네한테 보여주게 되면 아, 얘 지금 칼 들고 싸우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 찍어서 보여주면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디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각도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들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언론에서는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프레임이라 그래요. 액자야, 액자. 내가 니네한테 요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니네는 요것만 볼 수밖에 없어. 그 바깥의 거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이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굴레 씌우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것도 함께 볼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판단을 하고자 한다 하면 우리 신문사의 극단에 있는 신문사가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한쪽은 조선일보고 한쪽 극단은 한겨레고. 그래서 이렇게 대결 구도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굳이 대결 구도로 만들지 말고요. 다 읽어요. 이것도 읽고 이것도 읽어요. 그리고 이 신문이 일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신문이 일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과연 이 신문들은 왜 이 입장에서 이런 가치관을 바라보고 있고 왜 이걸 일면으로 올렸겠느냐? 그런 것도 판단을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돼요? 그 판단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에도 교사가 꾸민 학생들이 있을 텐데 교사는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직업이에요. 왜냐? 내가 니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니네 그게 머리에 박히거든요. 그게 내 가치관이지만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자꾸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영향을 끼쳐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판단해야 돼요. 근데 나 혼자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자료를 읽고서 이것도 그래.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거 관련된 것도 보고 이거 관련된 것도 찾아서 보고 이것도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것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뭐라 그랬죠? 얘가 얘를 협박하는 거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왜? 더 크게 봤더니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얘 뒤에 얘네 편이 한 10만 명이 있는 거야. 얘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신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왜곡해서 얘가 얘를 위협한다고 말을 하면 니네는 믿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판단하고자 하는 거는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근거를 갖고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봐봐. 이게 되게 많아요. 이 10만 한 명이 얘를 공격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럼 또 니네 그러겠지? 얘가 되게 억울하겠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독재자야. 여기는 일반 시민이에요. 그럼 얘가 나쁜 놈일 수도 있죠?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뭐도 되는 거야? 이 10만 한 명은 되게 나쁜 집단이고, 여기에 독재자는 사실은 물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만 한 10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독재자야. 근데 얘네가 얘를 드디어 몰아내려고 10만 명이 자기네 권력을 쟁취하려고 얘를 몰아낸 걸 수도 있죠. 선생님 한도 끝도 없는데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건 최대한 많은 자료를 갖고 와줘야 돼요. 그만큼 힘든 거야. 근데 매체는요,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되게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매체로 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야.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언젠가는 판단을 해줘야 하는 거야. 잠깐만 우리 어디를 펴보냐면요, 178쪽을 펴볼게요. 교과서에 178쪽을 펴보면 거기에 보면은 거기 그림 하나 있고요. 요 부분 178쪽에 보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이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문에서의 밑에 출처를 보세요. 178쪽에 보면 신문 읽기 혁명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 책은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 책을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제 등교하기 전에, 물론 등교 후라도 관계없는데, 등교하기 전이나 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주면 좋을 만한 책이에요. 필독서에 가깝지.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여기에 많이 담겨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게 되면 조금이라도 신문이나 뉴스나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이런 거를 보고서 좀 달리 보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거를 읽지 않으면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오던 대로 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는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왕 사는 거 세상을 좀 더 정확히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요거 정도로 읽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또 읽을 때도 다 읽은 다음에 과연 이 책은 다 맞는 얘기밖에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말 끝도 없는데요? 원래 끝도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도와줄 만한 그런 책이 될 거예요. 다시 174쪽을 돌아올게요. 우리 거기 174쪽에 있는 소제목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매체로 보는 세상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대. 케이블카를 설치한대요. 좋아요, 나빠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어떤 뉴스에서는 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해. 어떤 뉴스는요. 다른 뉴스에서는 자연을 훼손할 수 있어서 문제라고 해.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은 좋다고 보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나쁘다고 보고 있죠. 왜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것일까? 당연하지. 니네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대한 다양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나 스스로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거에 관한 얘기가 이제 뒤에 175쪽, 176, 7 거기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기사가 175쪽, 117쪽이 같은 기사를 인용한 거란 말이야. 영국의 텔레그래프나 BBC나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기사를 쓴 건데 의도가 달라요. 내용도 조금 다르고요. 의도가 달라요. 그 의도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 과연 이 기자들은 왜 이렇게 의도를 달리 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오늘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그 기자라고 하는 거, 텔레비전 뉴스 기자나 아니면 신문 기자나 다 마찬가지로 기자가 사실만을 전달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기자는 선택을 하겠지. 내가 어떤 내용을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기사나 175쪽의 기사나 177쪽의 기사나 기자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왜 하필 이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를 끌고 왔을까? 영국에서 나온 이 연구 결과를 왜 하필이면 한국인들한테 알려주려고 선택을 했을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이 되게 쉬운 거긴 한데, 물론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쉬운 건데, 이 쉬운 걸 통해서 언론이라거나 뉴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해 보는 거, 그게 오늘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알겠죠? 175쪽 볼게요. 일단은 표제를 보자고. 우리 표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남극 오존층 구멍 영국 땅의 18배만큼 줄어 2050년까지 자연 회복.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지? 부제까지 봐요. 국제협력이 보여준 첫 성공 사례래요. 그러면 자 175쪽부터 합시다. 자 175쪽에 여러분들 표제하고 부제를 잘 봐요. 그래서 표제하고 부제를 보고서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 한번 파악을 해봐요. 물론 팩트는, 사실 전달은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야. 언제까지요? 2050년까지. 그래서 꽤 넓었던 오존층 구멍이 많이 줄었다. 이게 알려주고자 하는 팩트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표제하고 부제를 잘 보고서 이 둘을 잘 봐. 이 둘을 가지고 기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10자 내외, 12서글자 댓글에 써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리고 뭐 잘못 파악해도 관계없고, 깊은 곳에 있는 의도까지 파악하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최대한 해보자고. 표제하고 부제를 감안할 때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 남극 오존층 구멍 영국 땅이 18배만큼 줄어 2050년까지 자연 회복, 국제협력이 보여준 첫 성공 사례. 이것만 보고서 이 기자의 의도 한번 댓글 써볼까? 니네가 고1이잖아요. 고1이면 생각을 다 하긴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단답형으로 뭔가를 묻는 게 아니잖아. 단답형을 물었는데 몰라요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올 수 있어. 기억이 안 나거나 내가 공부 안 했거나. 근데 생각을 묻는 거면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야. 맞고 틀리고가 아니야. 관계없어요. 다 맞아. 맞는데 너의 생각이 뭐냐를 묻는 거니까 배승수업 지금 얘기한 거 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 보세요. 다시 다 보면요. 그래,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이제 화면 크게 해서 얘기할게요. 자, 봐. 지금 배승섭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좋은 사례일 수 있는데, 내가 표제하고 부제만 가지고 기자의 의도 파악해버렸잖아. 기자의 의도라고 하는 건 왜 하필 이 내용을 썼지? 이게 의도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의도라고 하는 거는 기자의 목적이 있을 텐데, 이 목적을 찾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봐봐. 아까 보면요. 보자. 김규성 들어왔어? 이성준 같은 경우에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해줬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기자의 의도가 아니에요. 왜냐? 내가 안 거지. 독자가 안 거인 거지. 독자가 알게 된 거지. 기자의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 다음에 보자. 김현규, 회복 중이라는 것을 알리려고요. 봐봐요.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의무예요. 뭔가의 사실을 알려줘야 해. 그러니까 김현규가 얘기한 거는 사실 전달, 그러니까는 기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오존층이 회복 중인 것을 왜 얘기를 하겠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래서 보자. 성공사는 설명도 마찬가지야. 알리는 거는 의무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성공 사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장민서가 협력을 통한 회복을 보여주려고 지구 환경을 아끼자. 어찌 보면 배승섭 얘기가 제일 맞는 겁니다. 봐봐요. 배승섭이 뭐라 그랬냐면 지구 환경을 아끼자. 물론 아쉽긴 해. 근데 요게 의도가 되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야, 니네도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지구 환경을 좀 같이 아꼈으면 해. 우리 아낍시다. 이게 의도예요. 그러니까 장민서가 얘기한 협력을 통한 회복을 보여주려고 이것도 아까 김영규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단순하게 보여주면 안 돼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표제하고 부제를 보면 표제하고 부제에는 주로 무슨 얘기 나와요? 오존층이 회복되었다. 오존층이 회복되었다. 이게 표제고, 그 다음 국제협력 첫 사례라고 나온 게 부제고. 그럼 요 둘을 활용해서 기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봐봐라. 국제협력을 했더니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더라. 여기까지 사실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국제협력을 하도록 하자. 이게 의도입니다. 이게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독자들이 읽게 되면 그래? 국제협력을 했더니 이게 좋아져?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걸 더 해야겠구나. 이게 기자의 의도입니다. 이거 어디죠? 조선일보잖아요. 조선일보 기자가 이 글을 쓴 거의 의도는 요 얘기예요. 이 핵심이야. 자, 그런데 잠깐 우리 177쪽을 펴볼게요. 그 얘기부터 하고 나머지 얘기합시다. 177쪽을 보면 177쪽의 표제하고 부제를 봐요. 살아난 남극 오존층 한국도 90년대부터 파괴물질 확 줄였다.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통해 프레온가스 등이 성공적으로 감축되었더라. 그러면 판단해봐. 175쪽의 이야기랑 177쪽의 이야기랑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있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단어가 뭐죠? 여기는 없어요. 표제 부제만. 여긴 있어요.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있어요. 핵심적인 단어가 뭐 있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표제만 봐. 표제만 봐요. 부제까지 볼 필요도 없고 표제만 봐봐.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있어요. 뭐가? 어떤 단어가? 175쪽에는 없고 177쪽에는 있는 단어는 한국이에요. 한국. 핵심 단어는 한국이에요. 여기는 한국이 있고 여기는 한국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괜히 없는 게 아니야. 다 기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 얘기하고 다시 175쪽 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기자의 의도는 봐라. 국제협력을 하니까 오존층이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국제협력을 하자였죠. 근데 없잖아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사를 읽었다고 친다면 무슨 얘기 생각해요? 다른 나라는 되게 협력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야.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지? 이런 생각도 안 해. 고민도 안 해. 그냥 지금 국제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있나 보구나. 잘 됐네. 근데 또 마침 어때요? 175쪽에 2050년, 물론 다 읽으면 나오겠지만 오존층이 2050년까지 자연이 완전 회복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니네가 만약에 이 기사를 읽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래? 국제적으로 협력을 했더니 오존층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완전히 돼? 잘 됐네? 근데 나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럴 수 있죠. 왜냐? 자연스럽게 완전히 회복되니까. 난 그냥 지금 쓰던 대로 막 쓰면 될지도 몰라요. 왜? 나보고 지금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가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쪽 기사는 어때요? 살아난 남극 오존층 한국도. 자, 한국도예요. 오존층 파괴 물질을 확 줄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국도
확 줄였더니 오존증이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오존증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줄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이쪽 거는 독자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노력도 알려주는 그런 게 의도입니다. 이쪽은 국제협력하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노력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쪽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노력, 우리의 역할, 그런 걸 강조하는 게 177쪽의 기사고, 그냥 단순하게 국제적인 협력과 강조하는 게 175쪽의 기사고, 같은 내용을 가진 두 기사이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죠. 이런 거 파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요새는 조금 그게 좀 아쉬운 편인데, 확실히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에 여러분들 기사를 많이 보긴 볼 거야. 예전에 종이신문으로 볼 때 하고요,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그런 컴퓨터로 기사를 볼 때 하고, 요즘 같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볼 때 하고 느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초점도 다 다릅니다. 물어볼게요. 신문, 종이 형태로 보는 거랑 데스크탑 형태로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현재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랑 어느 게 더 집중력 있게 보는 것 같아요? 특정 기사에 대해서. 셋 중에 하나. 종이신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스마트폰. 셋 중에 어느 게 가장 집중력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질문 좀 바꿔볼까? 어느 게 더 진득하게 보는 것 같아요? 종이신문, 데스크탑, 스마트폰. 종이신문이 가장 확실해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기사의 특징은 뭐예요? 휙휙휙이야. 그리고 뒤로 가기도 있고요. 되돌아가기도 있고. 제대로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어떤 영어 수업 시간에 다른 반인가? 스키밍 여러분 반이었나? 다른 반이었나? 내가 참관했는데 교생 선생님 하는 거 슥슥슥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어떤 특정 기사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끝까지 보는 거는 확실히 불리해요. 마찬가지야. 남극 오존층 구멍 영국 땅의 18배만큼 줄었다. 2050년까지 자연 회복되겠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걸 일단 지웁시다. 자, 이제는 175쪽 얘기를 좀 할 건데, 표제에서 활용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영국 땅 18배만큼 줄었다 했잖아요. 이거 왜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쓴 목적도 떠올리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왜 썼을까? 기자가 영국 땅의 18배라고 하는 거는 왜 썼을까요? 영국 땅의 18배만큼 줄어들었다. 이거를 쓴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의도는 없어요. 이거는 의도까지 찾을 필요는 없고요. 강조, 크다는 걸 강조. 물론 강조는 맞긴 한데 말고 좀 더 다른 말로. 다른 거. 여러분들 웬만한 표현 방식은 다 강조입니다. 강조 말고요. 물론 이것도 강조는 맞긴 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 또 하나. 영국 땅 18배. 그러니까 비유를 왜 썼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비유 왜 쓰죠? 비유법 왜 쓰지? 여러분들 친구랑 얘기할 때도 쓰잖아. 나도 많이 쓰기도 쓰고요. 비유법을 왜 쓰죠? 간단해. 되게 간단해요. 영국 땅의 18배라고 쓴 이유는 쉬워. 아마 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이해를 쉽게 하려고죠. 이게 목적이에요. 뒤에 보면 어디 보자. 한 중간쯤에 보면요. 440만 제곱킬로미터 줄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440만 제곱킬로미터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1제곱미터는 대충 알죠? 1m, 1m는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온다고? 440만 제곱킬로미터면요.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얼추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해를 도우려고 영국 땅의 18배라고 하는 비유를 쓴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 더 조금 더 나갑시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비판 한번 해봐요. 이 기자한테 비판을 해보는 거야. 기자한테 댓글을 다는 거죠. 기자님, 그거 내가 뭐 나쁘지 않은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비판할 수 있을까? 영국땅의 18배만큼이라고 하는 거. 영국땅의 18배만큼 내가 생각할 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뭘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 자꾸 안 좋은 것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해야 돼요. 영국땅의 18배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야. 비유는 괜찮아요. 비유는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괜찮아. 그렇지. 왜 하필 영국일까요? 니네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1학년 3반 중에서 영국에 살다 온 사람, 잠깐 여행 간 거 말고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살다 온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요새는 워낙 국제화 시대니까 6개월 살아도 잘 모를걸? 영국 땅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정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우리 독자들한테 조금의 약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환산해줘야죠. 뭘로 환산해야 돼요? 대한민국 땅의 몇 배라고 환산해주면 되지. 뭐 환산이 그거 어렵습니까? 되게 쉽거든요. 영국이 우리 대한민국 이쪽 남쪽 대한민국이 한 2.2배 돼요. 야, 그러면 뭐 한 44배, 그럼 40배 정도 하면 되지 뭐. 정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17년, 18년을 살았을 거고 나는 4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우리 땅을 지켜보지 않아도 대충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못해 이 정도 느낄 거란 말이야. 영국 땅이 18배. 몰라요. 그러면 하나 더. 왜 이 기자는 영국 땅 18배라고 했을까? 귀찮아서 그래요. 이게 영국의 기사를 갖고 온 거거든. 영국에서는 자기네 영국을 비유하겠지. 그러니까 영국 땅이 18배라고 이야기하겠지. 근데 기자는 그대로 갖고 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사야, 복사. 좀 더 깊은 생각 안 하고요. 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요. 국제협력이 보여준 첫 성공 사례.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국제협력이 보여준 첫 성공 사례.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국제협력 합시다. 본문 봐요. 남극 하늘에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2050년까지 완전 회복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두 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기사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 출처가 명확해야지. 그래서 뒤에 뭐 나오냐면요. 거기서 밑에 보면은 영국 리즈 대학, 그 다음에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 MIT, 공동 연구팀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출처 연구 결과 다 신뢰도 높이는 거에 나오는 거고요. 이게 뭐였죠? 리즈 대학, 그 다음에 MIT.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뭐가 있죠? 두 가지 더 나옵니다. 하나는 그 밑에 보면요.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 이용했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면 리즈 대학의 라이언 닐리 박사 권위자잖아요. 인용하는 거 전부 다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막 이야기할 때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야, 누가 그래? 신문에서 그러던데? 그러면 그때는 거의 싸움이 종결되잖아요. 내가 이기는 거야. 신문에서 그랬다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권위를 가진 출처였잖아. 요새와 좀 달라졌지만. 근데 또 그럴 수 있어. 막 친구랑 얘기하다가 누가 그래?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그럼 니네 뭐예요? 아빠? 니네 아빠가 뭔데? 우리 아빠는 남극 연구 소장이야. 그러면 확실히 신뢰도가 올라가요.
출처가 명확해. 근데 니네 아빠 뭔데? 그래? 우리 아빠? 선생님인데? 뭔데? 수학. 그럼 약간 이제 내려가는 거야. 우리 아빠 선생님인데? 뭔데? 국어. 아, 이상한데? 느낌 다르죠?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신뢰도 얘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니네 이거 영상 나오죠? 나오지? 이상하다.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지. 아니 왜 맨날 내 거는 왜 멈추지? 내 거부터 멈췄어요. 나온다고 치고 할게요. 허임의 왜 영국인가요까지 나오고 내 노트북은 멈췄어. 알 수가 없다 야. 그럼 이쪽을 글씨를 키우자. 자, 그 다음에요. 계속 볼게요. MIT 연구팀 등등등 44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줄었다고 영국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영국 국토 면적이 18배에 달한다. 리즈 대학의 라이언 닐리 박사는 등등등을 분석한 결과 남극 오존층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팀은요. 자, 연구팀이에요. 연구팀이 뭐라 그래요? 2050년이면 남극 상공의 오존층 영구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자, 요 얘기를 왜 꺼냈을까? 2050년이면 영구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요 얘기를 꺼낸 목적은 뭐일 것 같아요? 독자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려고인데 2050년에는 오존층이 영구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야기를 했다. 독자에게 뭘 심어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과연 독자에게 뭘 심어주려고 한 걸까? 독자에게 뭘 심어주는 걸까요? 경각심? 아니지. 경각심 말고요. 아니야. 요것만. 2050년에 영구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웠다. 요것만 봐봐요. 요것만. 다른 거 보지 말고 요것만. 그럼 니네가 독자야? 이거를 읽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할까? 불편할까? 지금이 이게 이제 16년이었으니까 당시로 치면 한 34년 뒤에는 영구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독자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심어주려고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러고 봐봐요. 지금 이 175쪽에 있는 기사에 보면 독자의 역할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관계없이 나아지겠네? 좋아지고 있구나. 요걸 심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기자는요. 이해를 쉽게 하려고 이런 비유법을 쓰는 거고요. 연구 결과 리즈 대학, MIT, 텔레그래프 신문, 전문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요. 한 번 더 얘기해서 낙관적인 전망도 독자에게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목적이에요. 마저 볼게요. 어디 보자. 오존층의 잘 회복된 원인으로는 자, 원인이에요. 당연히 그냥은 나아진 거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아까 부제에서는 뭐였죠? 핵심은 국제협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요것도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봐. 몬트리올 의정서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이 꼽혔다. 전 세계 각국이. 근데 여러분들 읽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과연 뭘까를 생각해야 되고요. 기자라면 이게 뭔지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와요? 몬트리올 의정서는요.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사를 보고 유출한다면 오존층이 회복되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프레온가스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겠구나. 여러 나라들이 그거를 쓰지 않게끔 노력을 했겠구나. 그럼 또 궁금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언제 시작된 거지? 안 나오죠? 이 기사는요.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언제 시작했고 이게 도대체 뭐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되게 좋아요. 오존층 파괴 현상에 관한 개괄적인 얘기를 되게 좋은데 오존층 파괴는 50년대 처음 발견됐고요. 2000년 오존층 파괴 면적은 약 3천만 제곱미터 육박해서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니까 16년 지났더니 440만 제곱킬로미터가 사라졌죠. 다시 메어졌잖아. 남은 게 얼마예요? 대충 2540이잖아요. 아니 2340이구나. 2340이 남았잖아. 그거 계산하니까 한 2050년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이 기사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되게 많고요. 우리에게 이런 전망을 심어주는 것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 오 다행인데? 그냥 난 열심히 살아야지. 요거 정도지 난 노력을 해야겠어. 이 얘기는 안 나온다고. 그런 거 보고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176쪽 보도록 합시다. 176쪽을 보면요. 자, 지금 했던 얘기 다 나와 있는 거야. 1번, 이 신문 기사의 주제를 말해보자. 오존층 구멍이 줄었다. 근데 왜 줄었느냐? 각국이 몬트리올 의정서를 잘 이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제협력을 했더니 잘 되더라. 이게 주제죠. 2번, 신문 기사의 각 부분을 보면 표현 방법과 효과를 분석해보자. 표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부제, 국제협력 이야기를 꺼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써놓으면 돼요. 자, 본문은 이 얘기 다 써놓으면 돼. 근데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사에는요 뭐가 있죠?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자, 사진은 질문이에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걸까요? 신뢰도를 얻기 위한 걸까요? 사진을 넣은 이유는 뭘까요? 독자의 신뢰도를 얻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이해를 쉽게 하려고일까요? 어느 걸까? 사진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신뢰도를 높이려고? 사실은 둘 다예요. 둘 다입니다. 둘 다잖아. 맞잖아. 그쵸? 그냥 440만 제곱킬로미터 아니면 오존층 구멍이 크다? 이거를 사진 없이 보면 대충은 아는데 확 안 들어오잖아요.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 다음 확실히 줄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지.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175쪽의 사진은 몇 년 사진이에요? 2000년이에요? 2016년이에요? 거기 사진은 미 항공우주국이 찍은 2000년 사진이에요. 177쪽에 있는 기사는요. 2000년, 2016년, 15년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는요. 요건 좀 애매해지는 거야. 이게 맞아요. 왜? 이거는 지금 2000년 사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둘 다 있으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많이 줄어들었다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 2000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더 높여주려면 177쪽처럼 2015년 사진도 같이 있어주면 요쪽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되게 아쉬운 점 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 얘기했고요. 쭉쭉 다 얘기했죠. 요게 175쪽에 관한 이야기야. 근데 요거를 바탕으로 177쪽 얘기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볼게요. 관점이나 의도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하나 더. 자, 그 밑에 괄호 3번에 요거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편견에 치우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근거를 쓰고 있죠. 여기에 연구 결과, 텔레그래프 인용, 릴리 박사 인용 같은 거 보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의도는 있지만 객관적인 기사예요. 자, 오른쪽에 177쪽을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잘 보세요. 살아난 남극 오존층 한국도 90년대부터 파괴물질 확 줄였다.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을 통해서 지울게요. 프레온가스 등의 성공적인 감축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아까 175쪽 기사에 비하면 훨씬 구체적으로 원인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두 장이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사진이 2000년 거하고 2015년이에요. 요 사이에 변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요.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도 되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돼요. 둘 다. 맞죠? 남극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첫 증거가 지난달, 그러니까 첫 증거라는 말도 한번 했고요. 이거는 첫 증거입니다. 첫 증거. 첫 증거가 지난달 30일에 처음 나왔대요. 그간 국제사회가 프레온가스 등 오존 파괴 물질을 줄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노력이에요. 근데 어디의 노력이에요? 각국의 노력이에요. 근데 여기에 강조한 게 뭐 있죠?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기사의 특징이고요. 우리나라도 프레온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고요. 기업의 감축 노력을 다각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 공조대 평가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순하게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정부의 역할도 언급을 했죠. 여러 정책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기업의 감축 노력. 그래서 민간의 노력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정부나 단순하게 민간 기업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함께 노력했다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독자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국 공영방송은 지난해 9월 측정한, 자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영국 BBC 나왔죠. 얘도 신뢰도입니다. BBC가 발표를 했는데 2000년과 비교해 인도 면적보다 큰 400만 제곱킬로미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자, 여기는 또 뭐가 나왔죠? 인도 면적만큼이라는 표현 나왔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 질문. 왜 하필이면 인도로 비유 표현했을까? 아까 텔레그래프는 영국 땅을 비유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BBC는 인도 면적 하나만큼을 갖고 왔잖아요. 왜 하필 인도를 끌고 왔을까? 영국 안 쓰고요. 왜 영국을 쓰지 않고 인도를 썼을까? 인도 면적보다 큰 400만 제곱킬로미터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도를 쓴 이유는 뭘까요? 약간의 역사적 지식을 활용해봐. 약간의 역사적 지식이요. 많은 지식 필요 없고요. 살짝의 지식만 써도 알 수 있는 거. 인도가 뭐였죠?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인도는 영국의 뭐죠? 식민지이기 때문에 인도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한테는요, 인도는 되게 친숙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인도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친근하고 만만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인도 면적에 딱 거의 비슷하게 인도 면적만큼, 인도 면적보다 조금 더 큰 이렇게 비유적 표현하는 거고요.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쉬운 거야. 한국으로 바꿔줘야죠. 오존층 크기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염소 방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또 뭐가 나와요? 염소 방출량 감소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요 염소 방출 감소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뭘요? 오존층이 구멍이 줄어들었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75쪽의 기사에 비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가 오존 파괴 물질 사용을 줄인 덕분에 처음으로 구린 성과가 나타났다. 그럼 질문해야 돼요. 오랜 기간이요? 그게 얼마인데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 뭐가 나오죠? 몬트리올 의정서가 언제래요? 1987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적어도 13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리고 하나 넘어간 건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기사는요, 독자에게 도움을 주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의도는 역시 요거예요. 175쪽의 조선일보 기사와 177쪽의 연합뉴스 기사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은 요거고요. 이게 의도의 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뭐 긍정적인 거 아니면은 오존층 파괴 물질
파괴 물질 구체적인 예를 쓴 것도 되게 좋은데 이 기사는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그런 것도 이해하면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78쪽 하고 넘어갈게요. 178쪽을 읽어와. 오늘은 178쪽 읽어오는 걸로 할게요. 안녕.